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대박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긴긴 겨울날 여러분은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저는 그동안 예쁜 꽃이면 무조건 드리고 원인도 모르고 보내고 또 드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긴 겨울 동안 식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식물을 좀 더 잘 키워보려고 해요. 오늘은 식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는데 꼭 필요한 식물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꽃밭을 가꾸고 있지만 화분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서 이번 편에서는 화분에 심는 꽃들에게 어떤 영양제를 줘야 하는지, 어떻게 줘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식물에게 영양제인 비료를 주시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식물이 어디가 아프거나 건강하게 보이지 않을 때 비료를 줘서 조금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데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식물에게 주는 비료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그럼 언제 비료를 사용하면 좋고 반면에 언제는 비료를 절대 주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던 식물이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느려졌다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한창 성장하기 시작하는 봄,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비료를 한 번씩 주시면 조금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요. 유실수와 같이 열매를 달아주는 식물의 경우에는 비료나 영양제를 주면 조금 더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료를 주면 안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로 분갈이한 직후의 식물에게는 절대 비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분갈이하고 난 직후에는 뿌리가 손상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적인 비료가 뿌리에 닿게 되면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뿌리를 더 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갈이를 하고 난 직후의 식물들에게는 비료를 주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갈이를 하고 뿌리가 어느 정도 새 흙에 활착되었을 때 그때는 비료를 주어도 좋겠죠.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아픈 식물에게 절대로 비료를 주면 안 됩니다. 과습으로 뿌리가 상했거나 병충해로 인해서 식물이 조금 약해졌을 경우 이럴 때에 비료를 주게 되면 뿌리에서 비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뿌리를 더 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잎 가장자리가 날아가는 경우엔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는 대부분의 식물이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결국 비료는 건강한 식물을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비료입니다. 아픈 식물을 낫게 하는 것이 비료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비료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비료는 사용하실 때 비료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권장하는 비율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영양을 많이 주겠다고 권장 비율을 무시하고 비료의 양을 많이 주면 식물이 과비의 피해로 죽을 수가 있어요. 보통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비료는 액체 비료와 완효성 비료가 있어요. 액체 비료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적은 편이에요. 설명서에 적힌 것보다 조금 더 센 비율로 줬다고 해서 식물 자체에 큰 해를 주지는 않아요. 조금 더 농도를 진하게 타서 줬다고 하면 물을 한 번 더 줘서 희석시켜주면 과비로 올 수 있는 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000배로 희석하라고 하면 1리터짜리 페트병에 1ml 정도 넣어서 뿌려주면 됩니다. 요즘에는 비료를 구입을 하시면 스포이드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정확한 비율을 맞춰서 희석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 비료는 물에 희석하고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갱이 비료인 완효성 비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완효성 비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오스모코트죠. 아마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꽃집에서 꽃 화분을 사와서 분갈이를 하다 보면 오스모코트라고 하는 완효성 비료가 흙에 놓여질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비료의 효과는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 완효성이라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사용법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이 완효성 비료는 분갈이를 할 때 흙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화분 위에다 뿌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10cm 화분에 티스푼 반 정도, 열알 정도겠죠. 그리고 25에서 30cm 정도 되는 화분에는 티스푼 한두 개 정도 뿌려주고 있어요. 대형 화분의 경우는 밥숟가락으로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뿌려주면 됩니다. 고체형 알갱이 비료는 흙 위에 올려놓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비료 성분이 흘러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오스모코트 알갱이 안에는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물에 닿거나 물을 주면 안에 있는 영양분이 삼투압으로 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양분이 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녹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뿌려놓으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6개월 동안 다른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과하면 보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완효성 비료는 흙과 섞거나 화분 위에 뿌려야 합니다. 직접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비료의 성분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잠깐 해볼까요? 우선 식물 영양제에 포함된 기본 성분부터 알아볼게요. 식물 비료의 3대 필수 요소인 질소, 인, 칼륨이 핵심입니다. 질소는 잎과 줄기를 키우는 데 관여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생기가 넘치게 하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키가 웃자라서 약해질 수 있어요. 질소가 많은 비료는 잎이 큰 몬스테라나 관엽식물에게 적합하겠죠. 이는 꽃과 열매 그리고 뿌리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제라늄처럼 꽃을 많이 피우는 식물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칼륨은 뿌리와 줄기를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나 다육식물에게는 칼륨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를 고를 때는 비료 포장에 표시된 NPK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엽식물 전용 비료, 다육 전용 비료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구입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료가 넘쳤을 때는 식물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비료를 주시되 너무 과용하지 마세요. 많이 줬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화분 식물에는 반드시 영양제나 비료를 줘야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6개월에 한 번 또는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주잖아요. 그럼 분갈이를 하면서 흙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해준다면 반드시 비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때 맞춰서 물을 잘 주는 것, 이게 식물들한테는 최고의 영양제이자 비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비료나 영양제는 보조 성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